기본소득 이야기하는 사람을 정치학에서 아나키즘 이야기하는 사람만큼 극단적인 부류로 취급했던 때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상투적인 표현이긴 한데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기본소득을 핵심 공약으로 세운 정치인이 차기 대권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고요. 대표적인 보수정당과 신진 진보정당이 기본소득의 개념에 대해서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고요. 그리고 한정적이긴 하지만 긴급 재난지원금에 대한 국민의 여론이 과반수 이상이 긍정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정부가 국민 모두에게 돈을 나누어 준다라는 개념이 보다 현실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가 물 밖으로 고개를 내밀면서 그에 대한 오해도 많이 생겨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본소득이 뭔지, 이게 가능한지, 그리고 왜 필요한지 차근차근 제대로 하나하나씩 짚어보려고 합니다. 관련한 말씀을 들려주실 홍기빈 전환사연구소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표님. 네. 먼저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팬인데요. 예. 근데 보시는 분들께서는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네, 간단한 소개를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저는 홍기빈이라 하고요. 원래 마스크를 쓰는데 오늘은 저렇게 얼굴을 드러내야 되는 판이라서 이렇게 페이스 쉴드를 썼습니다. 정치경제학을 공부한 지 한 20년, 25년 이렇게 됐고요. 뭐 이런저런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기본소득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개인적인 궁금증이 하나 있어서 여쭙고 싶은 게 예전에 관심 깊게 읽었던 기사 중에서 선생님께서 하루에 아침 1-2시간 정도를 번역에 할애하신다. 지식인의 의무가 이제 번역이다 라고 예. 말씀하신 걸 들은 적이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부탁드려도 예. 되겠습니다. 네. 요즘은 좀 바빠서 잘 못하고 있긴 한데요. 왜 그러냐면은 지금 한국 사람들이 교육 수준도 높고 여러 가지 저 문화 인프라도 이래가지고 굉장히 뭐 제가 보기에는 세계 어느 나라 사람들의 논의 수준에도 뭐 뒤떨어지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항상 이렇게 좀 원초적인 지식 생산, 그러니까 좀 이렇게 1차 소스가 돼야 되는 그런 좋은 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의 생산은 계속 좀 뒤떨어져요. 그거는 우리나라 학계나 대학이 후진적인 그 면이 있어서 그런 건데, 그래서 어떤 설명을 하려다 보면요, 제가 제 입으로 설명을 하는 것보다 저보다 훨씬 더 풍부하게 잘 설명이 되어 있는 책을 하나 번역을 하는 게 네. 훨씬 도움이 될 때가 많아요. 물론 그냥 제가 뭐 제 생각인 것처럼 그렇게 쓰면은 뭐 제 이름이 남고 뭐 그럴지는 모르겠는데, 공익 서비스라는 차원에서 보자면은 훨씬 더 양질의 책을 갖다가 있는 그대로 하는 게 오리지널을 그대로 하는 게 훨씬 더 퍼블릭 서비스가 되잖아요. 자기가 거기에 덧붙여서 하고 싶은 말은 또 글을 쓰면 되고, 네네. 기본적으로 아직 우리나라 그러니까는 양질의 지적 컨텐츠는 굉장히 미비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저 네이버나 이런 거 뒤져서 좋은 컨텐츠 많은 것 같은데 진짜 소스가 되는 아주 어떤 핵심적인 부분에서는 아직 많이 부족하니까 여러분들도 저 영어 좀 자신 있고 한국말 잘하시는 분들은 젊은 나이부터 좀 번역하는 취미나 재주 많이 길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기본소득 이야기가 여기저기서 막 나오고 있습니다. 이 기본소득이 왜 필요한 걸까요, 일단 우리 사회에? 제가 그 질문 나올 줄 알고 제가 네. 좀 역공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이렇게 질문을 하실 것 같아갖고 예. 제가 좀 복병이라고 할까요? 그렇습니까? 했는데 네. 아까 잠깐 얘기하셨지만 지금 기본소득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여당 야당 할 것 없이 막 얘기가 나오잖아요. 네네. 근데 그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오해도 있고 그런 것 같아서 네. 제일 중요한 거는 거창하게 말하면 사상적 기초, 철학적 기초인데 그런 거창한 얘기 빼더라도 우리가 이 기본소득을 생각할 적에 가장 기본적으로 문제가 되는 맨 밑바닥 질문을 한번 두 분한테 제가 한번 드리고 싶은 거예요. 우선 첫 번째부터 드릴게요. 네. 아주 단순하고도 어려운 질문일 거예요. 두 분은 일하지 않는 자여 먹지도 말라라는 말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을 할 수 있을 때 해당되는 얘기 아닌가요? 그렇죠. 전통적인 노동에 관한 윤리인데 이제 현대 산업 사회에서는 네. 가장 간단하게 말해서 일하고 싶어도 일할 수 없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또 그리고 지금 4차 산업혁명 뭐 AI 이런 걸로 인해서 그러니까 인간에서 노동에서 자본으로의 대체가 너무나도 빨리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일하지 않는 자여 먹지도 말라 이거는 구시대적인 윤리가 네. 아닐까.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거 저도 뭐 동의하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러면 재미없으니까 조금 더 그 좀 괴롭혀 드릴게요. 하나고등학교 오셨죠? 네. 네. 하나고등학교는 저는 잘은 모르는데 좋은 고등학교니까 다시 말해서 공부 잘하는 분들 오는 아무나 오는 고등학교는 아니라고 알고 있어요. 보통 그렇게 알려져 있죠. 뭐 그렇다 치고 네. 중학교 때 공부도 안 하고 네. 그 다음에 중학교 때도 일진이라고 부르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뭐 싸움이나 하고 애들 괴롭히기나 하고 그 다음에 담배나 피고 하여튼 쓸데없는 짓만 하고 돌아다니던 친구들이 20대 후반 30대 초에 네. 그 2평짜리 집에서 살고 40살이 넘으면은 알코올 중독이 되고 50살이 되면은 쪽방촌이나 노숙자를 왔다 갔다 하는 삶을 산다고 합시다.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제 생각엔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살 가능성은 없진 않겠지만 그렇게 높진 않아요. 여러분들은 그런 경우가 공평하다고 그럴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자연의 순리일까요? 아닐까?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말하면 꼭 무슨 뭐 자연 순리가 아니다 뭐 이런 것 같은데 네. 저도 지금 이거 뒤집어 썼으니까 그리고 여러분도 지금 마스크 뒤집어 썼으니까 예. 그러니까 저거 하지 말고 본인 생각이라고 하지 말고 본인 친구 생각이라고 그냥 솔직하게 좀 한번 얘기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전 알고 싶었어요. 저는 좀 뭐 네. 인광보다 이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 뭐 등등인데 네,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사회적인 결과라는 게 네. 전적으로 개인의 책임일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특히나 가정 환경이란 것도 있고요. 주변에서 공부를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줬는가. 물론 100% 그런 게 해당되는 건 아니겠지만 보편적으로 봐서 공부를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졌다거나 저희 같은 소위 말하는 자사고죠. 이런데 들어올 수 없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그 가정 환경 자체가 특히 경제적으로 저희에 비해서 확실히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그 사람한테 그 사람 개인에게 책임을 전가해서 너는 네가 노력 안 했으니까 이렇게 된 게 당연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는 조금 협소한 시각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예. 모든 사람은 진공 상태의 인생에 놓여 있는 게 아니고 출발선이 모두 같은 곳에 출발하는 게 아니라는 게 확실해진 거니까요. 지금 상태에서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친구한테 들은 억구지만 그 잘하는 사람한테 상을 주는 건 당연하지만 뒤처지는 사람한테 벌을 주는 건 안 된다고 그런 시각에서 보자면은 그렇게 어떻게 보면은 뭐 자기 선택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학창 시절 때 뭐 공부를 안 하고 이렇게 놀거나 하는 거를 어쨌든 결과적으로 그런 뒤처지는 사람들은 결국은 다시 한번 기회를 주고 끌어안고 같이 가는 게 사회와 국가의 책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금만 더 어려운 질문할게요. 네. 그래서 기회를 줬는데 그 20살 때부터 그냥 껄렁껄렁하고 그냥 동네에서 소주나 마시다가 네. 5, 60 될 때까지 계속 소주나 마시고 그냥 지나간 사람 10이나 거는 사람이 있다. 그러다가 이제 드디어 이제 뭐 병원으로 실려갔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두 분 말씀하신 거는 그 젊은이들에게 기회를 더 줘야 된다라는 말로도 설명을 할 수 있는데 네. 한 60이 넘고 70이 넘었는데도 계속 그냥 소주병 나발 불고 있다. 이 경우에는 어떤가요? 그 경우에도 그렇게 해줘야 되나요? 어때요? 생존에 대해서는 국가의 책임이 따르지 않을까요? 국민의 생존권 자체를. 자, 통해서. 그러면 그것도 네. 좋은 질문인데 어디까지의 생존을 생존이라고 하나요? 이거는 뭔가 이념적인 성향에 따라 다를 것 같긴 한데 예, 예. 제 생각에는 단순히 먹고 사는 것만이 아니고 뭐 애매한 표현일 수 있습니다만 인간다운 삶이라고 그 하는 얘기를 했는데 것들 그거를 보장이 돼야지 않겠는가.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왜냐면은 누가 예뻐서 복지해 주는 게 아니고 누가 잘생기거나 잘해서 복지해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그 사람이 이 사회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마땅한 권리를 누리게 해준다는 차원에서 그 사람에게 그 정도의 삶을 보장해 줘야 돼. 네. 알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질문은 그렇게 그 정도 하고 완전히 지금 주기에 바뀌었는데 두 번째 질문 하나 더 할게요. 네. 그 저랑 그 지금 돌아가셨지만은 스티브 잡스라는 양반의 그 수입을 계산을 하면은 글쎄 저도 사실 계산 안 해봐서 그런데 네. 뭐 몇억 배가 될지 뭐 모르겠어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여러분 생각하시기에 그러니까 지금 그 초고액자들 있잖아요. 네. 지금 고액 연봉자들이 네. 그만큼을 사회에 만든 걸까요? 사회에 어. 기여를 한 걸까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좀 일반적인 형태로 질문하자면은 지금 우리의 소득 구조는 각자가 사회적 생산에 기여한 배대로 정확하게 보상으로 주어지고 있는 걸까요?
그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유튜브라면은 어떤 걸 말씀하시는? 예를 들어서 어떻게 얘기를 가령 어떤 게임 회사가 하나 있다 합시다. 그래서 게임 회사가 게임을 개발을 했는데 대박을 쳤어요. 그래서 그 게임 그 회사를 가진 사람들이랑 이 사람들은 뭐 스톡옵션이나 무슨 이게 대박을 쳐가지고 떼돈을 벌었는데 네. 게임을 개발한 사람들은 따로 있죠. 그 투자를 한 사람들이나 그 회사 사장이 개발을 한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 사람들은 뭐 보너스 정도를 받아가지고 뭐 거하게 뭐 고기를 먹고 뭐 어디 뭐 제주도 여행 어디에 갔다 올지는 모르겠는데 뭐 그 대박 친 거에 그 성과를 참여하는 건 아니겠죠. 네. 뭐 어떤 회사에서는 개발자들한테 스톡 옵션을 주는 경우도 있긴 있어요. 근데 그건 좀 많지는 않고. 그러면 여러분 생각하시기에 그 회사 주인들이 그 게임이 대박 치는 거에 기여한 부분이 어느 만큼이냐는 거예요. 어려운 질문인데. 어렵죠. 네. 그럼 좀 더 어려운 질문 해볼 거예요. 그 개발한 사람들은 어느 만큼 기여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질문이 좀 더 황당할 수 있으니까 다른 좀 더 구체적인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그 여러분들 잘 모르실 수 있는데 한 10년 전 아니야 한 20년쯤 전에 있었던 일인데 네. 핸드폰 입력 방식 중에 혹시 천지인 입력 방식이라고 아세요? 네. 네. 키보드. 그거를 개발한 사람은 삼성전자의 어떤 직원이었는데 네. 그 사람하고 삼성전자하고 그 천지인 개발 방식을 놓고서 막 네가 기여한 거다 우리 회사가 기여한 거다 막 논쟁을 했어요. 네. 그러다 나중에 법적 분쟁까지 갔어요. 여러분 생각하시는 어느 쪽이 기여한 것 같아요? 이게 사실 제가 답이라기보다는 네. 똑같이 나와서 말씀하신 거를 네. 봤는데 그건 참 말하지 말고 저도 같은 생각은? 얘기인데 계속해서 말해주는 것처럼 네. 사회에 이미 존재하는 가치를 뜯어서 썼다거나 차용을 했다거나 하는 식의 그런 논리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나와서 말씀하신 거 들었는데 세종대왕님이 한글을 만들었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누가 가져가야 되냐는 논리가 어떻게 보면 참 웃긴 걸 수도 있다라는 그런 예. 싸움이다라는 예. 말씀을 들은 적은 있거든요. 제가. 예, 예. 네. 그러니까 제가 그냥 생각하기에는 그 이 경우에는 어느 쪽이든 사실 말이 안 돼요. 왜냐면 그건 그 세종대왕 이도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천지인으로 그 한글의 모음을 구성한다는 원리는 그 사람이 만들었어요. 그러면 그 뭐 회사 직원 개인이 됐든 회사가 됐든 네. 우리 대한민국 사람 이게 조선 사람들이 그 한민족이 한 500년 600년을 갖다가 뭐 너무나 당연한 걸로 알고 있던 공유재산 지식인데 그걸 가지고 특허를 내고 그래가지고 엄청난 재산 가치를 가지려고 그러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건 말이 안 되고 솔직히 말해서 어느 쪽이든 간에 그 아이디어를 덧붙인 건 대단히 알량합니다. 근데 그 대가로 어마어마한 액수를 가져가죠. 그렇죠. 개발자를. 그래서 이 두 가지 얘기를 먼저 시작을 해야 기본소득 얘기가 될 것 같아요. 네. 네. 자 이제 질문을 하세요. 네. 요거 두 개를 전제로 해놓고 그렇군요. 그래서 말하자면 그런 거군요. 어떤 재산이나 가치라는 것을 절대적으로 한 사람한테 귀속시킬 수 없고 이렇게 애매한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사회적으로 나눠 갖는 측면에서 기본소득이 필요하다는 생각이신 건가요? 예, 그렇죠. 맞는 말씀이고 좀 더 저거 하면은 사람들이 경제 조직의 형태가 지난 한 500년 동안 완전히 성격이 바뀌면서 계속 진화해 나가고 있는데 네. 사람들이 경제에 대해서 갖고 있는 윤리라든가 의식은 500년 전, 5000년 전에 생겨난 경제 윤리를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지금 기본소득이라는 얘기를 들으면 사람들이 황당하게 들어요, 보통. 네. 아니, 그 뭐 아무나 다 나눠주면 뭐 어쩌자는 거냐, 이런 건데. 그 밑에 깔려 있는 거는 일하지 않는 자여 먹지도 말라라고 하는 얘기예요. 500년 전 내지는 1000년 전까지는 일하고 싶은 사람은 어디서나 일을 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그때는 일한다는 게 바다에 나가서 고기를 잡거나 땅에 나가서 농사를 짓거나 들판에 나가서 그 가축을 기르거나 목축업, 농업 세 가지였기 때문에 네. 누구나 할 수 있었어요. 할 수 있었고 물론 이제 거기서 이제 누구 땅이 누구 거냐 뭐 등등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누가 굽실굽실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가 있었지만은 네. 일을 하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굶는 조건은 아니었어요. 열심히 일을 하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일을 시켜줬어요. 왜냐면 자기한테 더 이익이니까. 네.
그런데 지금 21세기의 산업사회는 일을 하고 싶어도 일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전통 시대에는 소득이라고 하는 게 사람이 열심히 일한 것의 대가다라고 하는 윤리가 생겨난 거예요. 그래서 가난하면은 네가 열심히 일을 안 해서 가난한 거지. 그리고 잘 살고 싶으면 열심히 일을 해라. 네. 요게 그러니까는 대략 한 200년 전까지의 세상에서 형성이 된 건데 산업사회 특히 21세기 사회는 어떠냐면은 네. 정말 열심히 일하고 싶은데 주어져 있는 일자리가 편의점 알바밖에 없어. 그럼 편의점 알바를 열심히 하면은 그럼 알바비가 올라갑니까? 그러진 않죠. 그렇진 않죠. 최저 시급이죠. 네. 그냥 아저씨가 좋을 뿐이죠. 네. 그리고 그 내가 편의점 알바를 뛰고 싶다고 해서 그 편의점 알바 자리가 생겨납니까? 그것도 아니죠. 아니죠. 그것도 아니죠. 네. 미치겠죠. 그럼요. 그러면은 이때 소득이라고 하는 문제가 생겨요. 그냥 여러분들이 가령 무슨 뭐 좋은 거 사고 싶어서 뭐 MTV 좋은 거 하나 사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돈을 모아야 되겠다 이런 거면 모르겠는데 그 돈을 모아서 내 가족들을 먹여 살려야 된다. 이건 MTV를 사는 거랑 MTV 자전거 사는 거랑 다른 문제죠. 네. 가족을 먹여 살려야 되는데 없다. 그러니까 일자리도 없고 네. 열심히 일한다고 소득이 더 생기는 것도 아니다. 이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국가에 요구를 해야겠죠. 국가 얘기는 나중에 하고 하여튼 이 사람은 답이 없죠. 그렇죠. 네. 자, 이 상황에서 그러면은 일하지 않는 자여 먹지도 말라라고 하는 윤리가 통해요. 일을 열심히 해도 못 먹는 상황이 나오고 있네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일자리가 생기지도 않고 일자리가 생겨서 일을 열심히 한다고 소득이 올라가는 것도 아니라고 한다면은 일하지 않는 자여 먹지도 말라 이 말은 안 통해요. 네. 편의점 알바 일을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해도 4명 가족을 먹여 살릴 수는 없어요. 그걸로. 그렇죠. 그래서 200년 전까지 그 몇천 년 전에 생겨난 그 경제 윤리를 여러분이 살고 있는 여러분들은 21세기에 태어나셨죠 다. 네. 21세기에 여러분이 태어나신 이 경제에 적용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는데 아까 제가 추가로 물어본 건 뭐냐면은 열심히 일하지 않는 사람 그러면은 어디까지가 그러면은 삶이 보장이 돼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있죠. 네. 여러분들은 노예제를 믿으세요? 노예제를 믿지는 않으시죠? 네, 그럼요. 저기 그 회사에서 야 오늘 내가 저 나쁜 일이 있어서 되게 마음이 울적하다. 내가 술 한잔 해 쓰겄는데 야 박대리 술 한잔 안 할래? 그럼 박대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술 마시고 싶은 거는 그 부장님의 사정이고 예. 저는 오늘 그 굉장히 중요한 계획이 있습니다도 관둡시다. 저 오늘 특별한 계획은 없으나 네. 집에 가서 넷플릭스를 때리면 때리지 입냄새 나는 홍 부장님과 술 먹을 생각은 없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되겠죠 아무래도. 네. 근데 이게 심해지면은 굉장히 좀 가변적이죠. 막 때려도 맞기도 하고 뭐 등등등인데 그러면은 이 박대리가 그걸 참는 이유는 뭐냐면은 회사에서 쫓겨날까 봐 그런 거죠. 이게 노예제랑 뭐가 그렇게 달라요? 참고로 미국 노예들이 있잖아요. 어떤 경제서 연구에 의하면은 네. 한 명당 맞는 채찍의 숫자가 0.7대였대요. 이게 0.7대라는 건 많은 건 뭐냐? 그러니까 3년에 한 2대 맞았다고 그럴까? 그런 정도 맞았대요. 이게 폭력적이냐 아니냐 이런 논쟁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것도 폭력적이에요. 누가 3년에 한 번씩 누가 다짜고짜라서 날 채찍으로 때린다 그러면 나는 네. 노예 상태에 있는 건데 지금 아까 말씀드린 뭐 박대리의 경우에는 모르겠는데 이런 경우가 이 사람이 그 직장을 그만둘 수 없는 거는 사실 노예 상태에 가까운 거죠. 그렇죠. 저는 여기서 어떤 기준을 말할 수는 없어요. 제가 이렇게 사회에 능통한 게 아니니까 얼마짜리를 해야 되는데 어디서부터 노예제고 어디서부터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건 아닌데 소득이 어느 정도 주어져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는 사람의 자유랑 관계되어 있다. 이제 그 말씀이었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 아까 그냥 그 두 번째 질문은 넘어봅시다. 아까 그 한글의 경우에 예. 예.
탐성전자가 됐든 그 개인이 됐든 벌어가는 돈의 상당히 많은 부분은 우리 공유재산을 이용한 거기 때문에 토해내는 게 맞지 않아요? 네.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네. 그리고 아까 말한 그 두 가지 문제가 다 있어요. 일자리가 왜 없어지느냐 하고 공유재산이다 싶은 거를 집중해가지고 로봇이나 인공지능에 맡겨가지고 저절로 생산하게 하는 문제가 동전의 양면으로 결합되어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본주의가 최근에 한 그 19세기, 20세기 말부터 벌어진 그 지금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방식은요. 사람의 머리와 몸에 있는 능력을 뽑아가요. 그래서 그걸 로봇으로 체현하거나 인공지능으로 체현해가지고 돌려버려요. 그러면 임금을 주고 사람을 고용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벌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 인공지능과 로봇을 소유한 사람은 떼돈을 벌겠죠. 네. 하지만 그 결과 일자리는 어떻게 되겠어요? 없어지겠죠. 예. 어떻게 연결되는지 아시겠어요? 네. 네. 그러면은 그때 그 소유자, 그 로봇이나 AI를 가져간 소유자가 로봇이나 AI를 쓰기 위해서 사용한 것들은 뭐냐면은 인류 전체가 가지고 있고 특히 일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공유재산, 지식이라든가 몸에 배어있는 스킬이라든가 하는 걸 가져간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알고리즘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다시 말해서 지금 있는 그 엄청난 그 부가가치의 원천은 공유재산으로 인류 전체가 가지고 있었던 것들을 알고리즘으로 만들어서 개인재산으로 만들어 낸 거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 결과는 뭐냐면은 사람들의 일자리를 뺏겨요. 쉬운 예를 들어볼게요. 지금 이태리에서 부엌 가전도구고 지금도 아마 개발하고 있을 텐데 어떤 굉장히 유명한 그 요리사 셰프의 몸 동작을 갖다가 그 이게 저 면밀하게 데이터화 해가지고 87가지의 그 요리를 그 장치가 스스로 만들어요. 그러니까 물론 조건은 이제 칼이라든가 모든 식재재는 딱 그 정도 위치에 있어야 되죠. 네네. 양파, 칼. 그러면은 로봇 팔이 저절로 움직여가지고 그 셰프가 했었던 몸 동작을 정확하게 재현을 해가지고 그 요리를 만들어내는 그런 걸 개발을 하고 있어요. 네. 자, 그럼 이렇게 되면은 만약에 이게 나오면은 일자리를 잃게 되는 요리사들은 굉장히 많겠죠. 많겠네요. 네. 그러면 이 일자들이 그 요리사들이 일자리를 잃는 것과 이 기계를 개발한 사람이 어마어마한 돈을 버는 거는 동전의 양면으로 결합이 되겠다. 그렇군요. 네. 그게 지금 21세기 상황의 기술 조건이에요. 그리고 최근에 잘 나가는 기업들 보면 사람 수가 확실히 줄었잖아요.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 수가. 그런 것도 그런 측면으로 설명이 될 수 있는 맞습니다. 거겠네요. 그러니까 뭐 기술 혁신이나 기술 혁명을 설명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결국은 다 똑같은 거는 여러 사람들이 하던 방식을 가만히 관찰을 해서 그거를 최소의 비용과 최소의 사람으로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기술 혁신이에요. 그 과정에서 비용 절감이 벌어지고 그러니까는 일자리가 줄어들게 돼 있죠. 결국 그런 AI라든지 이런 네. 거에 들어가는 빅데이터는 그거를 만든 이제 소수의 뭐 한 네. 사람의 자본가가 아니라 네. 결국 모두가 꾸준히 긴 시간에 걸쳐서 축적해온 것의 산물이기 때문에 네. 그거의 뭐 과실을 모두가 다 함께 나누는 게 당연하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두 개 동전 양면으로 결합이 된 건데 네. 왜 일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일자리를 찾을 수 없느냐라고 하는 것하고 네. 그 사람들이 원래 하던 일의 어떤 그 정신적 육체적 동작을 그 기술적 방식으로 독점해서 사람들이 어떤 일부 사람들이 독점을 해서 사람들을 네. 다 잘라버리고 엄청난 수익을 누리고 있다는 것. 이 두 개가 동전의 양면으로 그렇네요. 결합. 떨어질 수 없는 얘기군요. 네, 정말로. 이해가 갑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기술이 발전한다는 거는 애초에 어떤 사람이 독점할 수 있는 게 아님과 동시에 예, 그 발전된 기술로 인해서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게 되기 때문에 예. 당연히도 그 재산 같은 거를 나눠줘야 된다 이런 얘기로 이어지겠네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술의 발전은요 사회 전체가 하는 거예요. 아까 그 제가 그 뭐 스파게티 만드는 저거를 얘기했는데 그 유명한 셰프가 있다 합시다. 그 사람이 그 아무것도 없는 맨 땅에서 만들어낸 거예요. 그 요리법이요? 아니에요. 아니죠. 네. 그 사람이 50년 동안 여기저기 굴르면서
몇백 년인지 몇천 년인지 내려오는 요리법을 이거 배우고 저거 배우고 하면서 이렇게 나온 그런 거지. 네. 어떤 종류의 지식이든 어떤 종류의 기술이든 자기가 잘나서 자기가 맨 밑바닥에서 처음부터 만들어낸 게 어디가 있어요.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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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은 거기서 굉장히 많은 부분은 인류가 사회 전체가 만들어낸 건데 네. 일단 그거를 갖다가 아까 말한 기계를 만든 회사는 이거를 갖다가 특허권을 내버리기 때문에 자기의 허락을 받지 않으면 더 이상 그걸 못하게 만들기. 우리나라에서 그 요리법은 특허를 못 내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문제 때문에. 그런데 네. 아까 말한 천지인 같은 거 있죠. 네. 네. 이거는 왜 황당하냐면은 한글을 아는 사람들은 모음이 그렇게 조직되는 거 다 알고 있는데 네. 그 삼성전자가 그걸 조직하는 그 독점해 버리는 바람에 다른 핸드폰 회사에서는 그 방법을 못 썼죠. 그 막 이상하게 막 눌러야 되죠. 그 지금은 뭐 요새 다 바뀌었습니다만은 네. 옛날에 여러분들 모르시겠다. 그 투지폰 시대. 스마트폰을 쓰긴 썼는데. 네. 어릴 때라서. 그러니까 네. 그 생산에 있어서 생산성의 향상과 거기에 필요한 유형적, 무형적 요소를 만드는 건 사회가 주체고요. 네. 이거를 개인이 가져가면 떼돈을 벌어요. 근데 개인이 가져가서 떼돈을 벌면은 일자리를 잃게 되는 사람들이 생겨날 수밖에 없게 돼 있는 게 요게 21세기 자본주의 구조예요. 어떻게 보면 역설적인 상황이 깰 수 없게 펼쳐져 있는 건데, 예. 그러면 이제 좀 넘어가서 이런 이야기가 당연스럽게 기본소득에 대해서 일어나야 될 거라는 생각이 문득 들거든요. 네. 근데 사실 지금 기본소득 얘기할 때는 항상 액수 얘기하고 도입할 수 있을지 얘기하고 하는데 네. 좀 근본적인 경제 철학이나 경제 사적인 얘기로 향하지 않은 이유는 뭘까요? 그러면? 이거 뭐냐면 사람이 네. 이제 급해서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사람이 있고 제가 지금 여러분 느끼셨겠지만은 기본소득은 이런 역사적 조건에서 생긴 얘기이기 때문에 액수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건 좀 부수적인 거고 기본적인 철학적인 문제부터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사람이 뭐 정말 뭐 일하지 않는 사람은 죽어도 되냐 등등. 근데 지금 질문하신 대로 왜 액수 그 논쟁이 이렇게 알량한 걸로 갔느냐면은 우선 하나는 상황이 워낙 급한 게 있고요. 요번에 코로나 상황처럼 그런 게 있고 두 네, 번째로는 이걸 추진하는 정치 세력이 있죠. 정치 세력이나 사회 세력이 요새 포퓰리즘이라고 그러나요? 그러니까 인기 영합주의로 흐르는 뭐 다는 아니겠지만 그런 경우 너무 많아요. 네. 그래서 제가 두 가지 얘기를 다 한 이유를 말씀을 드릴게요. 네. 기본소득을 하려면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요. 이건 누구도 피해갈 수 없어요. 증세 없는 기본소득은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네. 그러면 그 재원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얘기를 같이 해야 되잖아요. 근데 네. 그 얘기하면은 싸움이 나니까 보통 지금 우리나라에서 벌어진 건 뭐냐면은 기본소득이라고 말하기도 우스운 아주 알량한 액수의 돈을 조금 나눠주면서 기본소득을 한다라는 식으로 폼을 내는 형태로 지금 여당이나 야당이나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재원에 대한 얘기도 함께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얘기는 잘 안 하죠. 그렇죠. 예. 그 정치적 싸움으로 번질 게 농후하니까. 예. 네. 그래서 아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재원을 그러면 어디서 조달할 것이냐 이거는 임기응변의 문제가 아니고 근원적인 철학과 원칙을 찾아야 되는데 네. 데이터세 같은 데서 찾아야 돼요. 공유재산, 우리의 공유재산이다라고 하는 거를 되찾아오는 과정이라고 들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그러니까는 방송 그 공중파 방송국들이 아무 돈도 안 내고 전파를 쓰고 있어요. 그 전파 주파수를 쓰고 있죠. 돈 내라고 그러세요. 자기를 그 독점하고 있으면서 아무도 91.9MHz니까 그 아무도 못 쓰게 만들어 놓고서 왜 한 푼도 안 내요? 이제부터 공유재산이다라고 생각되는 것들에 대해서 저걸 찾아야 됩니다. 여기서 무슨 문제가 풀리냐면은 기본소득에 대해서 사람들이 제일 이해 못하는 거 하나가 뭐냐면은 왜 가난한 사람 부자들을 똑같이 나눠주느냐. 네. 심지어 이재용 씨까지도 왜 똑같이 그 한 달에 얼마씩 주냐. 필요도 없는 술값도 그 사람들은 많은 사람. 술값도 안 될 돈일 텐데 왜 주느냐. 예. 거기서 이 문제가 해결이 되는데 기본소득의 기본 개념은요. 부자들의 세금을 걷어서 가난한 사람을 돕자가 아니에요. 그건 공공부조라고 하고 퍼블릭 에이드라고 하고 기본자산은 전혀 철학적 기초가 다른 거예요. 네. 이거는 모두의 재산을 모두가 나눠 갖자라는 거예요. 당연히 n분의 1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그 어디 야유회를 가자라고 마음을 먹고서 네. 그럼 이제 두당 한 5만 원씩 내자.
좀 세게 해서 네. 5만 원씩 해자 그래가지고 어디 뭐 강릉에 놀러 갔다 합시다. 네. 그래서 잘 놀고 왔는데 네. 헤어지려고 딱 보니까 돈이 17만 원이 남았어. 어. 네. 이거 어떻게 처리하는 게 제일 합당해요? 엠빵. 엠빵이죠 그냥. 공유 재산에서 발생한 종류의 소득이므로 모든 그 성원들이 n분의 1로 나눠가는 것이 옳다라고 하는 게 기본소득의 존재 이유예요. 그래서 그 공공부조라든가 사회보험하고는 전혀 다르게 모두에게 똑같은 액수를 나눠준다는 말이 그래서 성립을 하는 거예요. 이재용 씨도 당연히 가져요.